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MB를 쓰러뜨렸듯이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동 비자금에 꼬리 잡았다. 네, 이제는 이재명 얘기 또 대장동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 만평 좋습니다. 우리 도희님. 네, 철저하게 수사해서 만일 의도적인 참사라면 응징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세븐님. 예, 만약에 의도적인 참사, 저 밀어라고 하는 대여섯 명의 토끼 이 머리에 했던 그런 친구들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 행위가 속해 있다 손 치면은 뭐 그거는 응징이 아니라 더 심하게 우리는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네, 김 박사 수고 많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박재환님도 경청을 해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민노총 촛불 집회 후 이태원으로 몰러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줄리님, 네, 계신 분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도희님이 계속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푸드폼님, 아침이슬님, 네, 또 박재환님, 줄리님,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대장금, 비자금 꼬리 잡았다. 이제 비자금 얘기까지 나오죠. 예물 얘기까지 나오고요. 바로 남욱이 지금 폭탄 선언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욱의 폭탄 선언, 비자금을 몇 억을 조성을 해야 된다. 왜? 이재명의 선거 전에 우리가 공을 세워야 된다. 이때는 재선이 어떤 겁니까?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을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성남시장에 재선을 도전할 때 재선되기 전에 우리가 공을 세워야 돼. 그래야 저 위례 신도시 대장동 우리가 가서 아주 떼돈을 벌 수가 있어. 빨리빨리 비자금 좀 조성해. 라고 몇 억을 3억, 4억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죠. 대장동 관계자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 성남시장 선거 요구에 돈을 전달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제 비자금의 용처, 그 다음에 조성 경위, 또 거기에 배달을 했으면 배달, 또 윗선에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가 시간 문제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돈 선격 자체가 비자금 조성으로 급하게 만들어놨다. 비자금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당하게 용처 돈을 어디서 났고 이걸 어디에 쓰고 라는 당당하게 밝힐 수가 없이 비밀 빚자 아닙니까? 시크리트, 은밀하게 조성이 돼서 은밀하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은밀한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자금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이 이제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뇌물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전달이 됐나? 바로 재선 전에 공을 세운다면서 비자금을 용건했다. 그러면 재선은 누가 출마했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번 더 하려고 이 재선에 도전한 거니까요. 결국은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거기에 쓰였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수수를 하고 이게 선거 자금이 용처가 발견되면요. 글쎄요. 이 성남FC 사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돈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고 하는 게 다 지금 낱낱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이재명과 정진상 또 누굽니까? 김용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돈을 받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검찰이 지금 아마 낱낱이 수사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처럼 또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입니까?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요. 마찬가지로 MB가 구속될 때 어떤 거에 시달렸습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얘기를 어둠의 세력들이 끈질기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기에는 뭐 이 라디오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김어준이를 비롯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게 하나의 슬로건처럼 돼 있었죠. 결국에는 다스가 MB 대통령의 차명으로 이 관리를 하는 회사다라는 게 이 법원에서도 판단이 그렇게 된 걸로 저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이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지금까지 안개 속에 쌓였죠. 이 결정적인 증언 자체가 없는데 바로 남욱이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김만배가 말했습니다. 법정 증언을 합니다. 대장동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었다. 만약에 이 지분이 몇 퍼센트 지분이고 이런 게 지금은 김만배가 말했다고 남욱이 법정을 증언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다큐멘트 서류로서 증명이 되고 이재명 측에 예컨대 뭐 한 25%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끝난 것이죠.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자기들의 그런 자기 몫으로 수백억을 떼와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천화동인 1호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얼개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퍼즐 맞추기 게임인데 하나씩 드러나는구나. 천화동인 1호도 이재명이 차명으로 이재명 측,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이른바 이재명 세력들이 차명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파킹, 거기다가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뭐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천화동인이 이재명 측 세력들이 갖고 있다라는 이제 결정적인 물증과 증인이 계속 나오겠죠. 아무튼 남욱이 폭탄 발언을 했다.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8일 엊그제 대장동 재판 공개법정에서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죠. 정욱영학 회계사 사이에 오간 문답이 이랬습니다. 남욱이 이렇게 묻습니다. 2014년 12월에 김만배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내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그 자리에서 이재명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욱이 2015년 2월이나 4월쯤 강남 술집에서 셋이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바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기억하느냐? 바로 이때 이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셋이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가 나한테는 남욱입니다. 남욱한테 25%만 받고 너는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이것은 내가 25%, 네가 12%, 그러니까 37% 빼놓고는 60%가 넘는 그 지분이 바로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매우 놀라운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명으로 이재명 측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파악이 되면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는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이 직접 작성한 지분표에 천화동인 2호에서 7호까지 화천대에 있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왜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자가 없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영학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에게 이렇게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게 대략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0%가 훨씬 넘죠. 이거는 이재명 측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폭탄 발언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네, MB를 쓰러뜨렸듯이, 천화 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심심치 않게, 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